여러분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오전에 한 차례 이 76K 부근까지 이 반등 시도가 나와줬습니다. 지금의 이 반등 구간에서 포모를 느끼고 롱 포지션 풀매수 들어갔다가 그대로 청산 엔딩으로 끝난다는 건데요. 오전에 한 차례 나와줬던 이 반등, 이 구조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 청산 히트맵을 좀 보시면 이 74K부터 75K 구간에 막대한 숏 포지션의 물량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량들이 한 번에 강제 청산되면서 급격하게 가격을 끌어올렸는데요. 즉 신규 유동성이나 매수세로 만든 상승이 아니라 과다하게 쌓여있던 숏 포지션의 강제 청산 유동성으로 만들어진 반등이라는 거죠. 세력은 이런 유동성이 쌓여있는 구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가격을 끌어올려서 위쪽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방향을 꺾어버리는 움직임, 지금 딱 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곧바로 눌림이 나왔는데 지금 자리는 추격 매수로 따라붙을 자리가 아니라 의미있는 숏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또한 이 아래쪽에 72K부터 73K 부근, 이 다수의 롱 포지션 물량들이 쌓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이러한 물량들을 털어내는 움직임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반등 과정에서 신규 매수세는 들어온 흔적이 없고 거래량도 받쳐주지 못했고 이 추세를 뒤집을 만한 재료 또한 없습니다. 즉 겉으로는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반등이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영상도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에서 이러한 차트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 단기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전에 나와준 상황은 오전에 이 74K부터 75K 부근에 이 과도하게 쌓여있는 숏 포지션 물량들을 전부 털어내고 이러한 강제 청산 유동성이 반영되면서 이 76K 부근까지 급한 상승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주요 구간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곧장 이 74K 부근까지 눌림이 나와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반등에서도 왜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고 이런 주요 구간 돌파에 실패하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고 가야지 우리가 잡은 방향성이 흔들리지가 않겠죠. 지금의 이러한 약세 구조는 단순한 기술적인 하락이 아닙니다. 현재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그간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이전 차트에서는 급락과 급반등의 과정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선물 시장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청산되어 왔죠. 청산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고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으로 시장의 유동성만 계속 빼앗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과도하게 쌓여있는 선물 포지션의 강제 청산은 시장의 변동성을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주요 구간들에 쌓여있는 숏 포지션들을 집어삼키며 상승이 나오지만 결국 유동성을 소모하고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버리는 구조, 너무나도 많이 봐왔던 모습이죠. 이 정말 난이도가 높은 장이 연출되어 왔는데 이러한 반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매수를 받아줘야 할 기관자금, 현물 ETF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그간 연속적으로 4달 연속 강한 순유출의 흐름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반등 구간에서도 이러한 유출세를 뒤집을 만한 유입세는 안 나와줬고 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머니들이죠, 헤지펀드들 또한 비트코인 ETF의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매수 동력인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러한 이탈의 흐름을 개미들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당장 여러분들의 주변만 봐도 이 코인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의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고 이 차트 외부적으로도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다시 한번 미국의 협상에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강경 메시지를 남기면서 다시 한번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이 나스닥과 원자재들 또한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들은 지금은 잘 버티고 있지만 언제든지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자리에서는 손익비상 상승에 도박을 할 때가 아니라 이 시드를 지키면서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되고 진짜 시장의 유동성이 나아질 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는 이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전에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도 이렇게 숏 포지션 관점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진입과 동시에 공유를 드렸었고 공유 드린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 또한 띄워놨습니다.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스터디방 보시고 진입하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방 압력이 커진다면 하락의 마지노선은 어디쯤이 될 수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이 73K 부근의 목표가를 두고 있지만 이런 자리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을 좀 일봉 차트에서 좀 보시면 이전 이 126K 부근부터 이 80K 부근까지 이 첫 번째 패닉셀이 나와줬던 구간이었죠.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반복적으로 바닥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었고 반등 시에는 이러한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눌린 뒤에 이런 채널을 이탈했을 때는 이 60K 부근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들은 유의미한 지지의 역할과 저항의 역할로 작용을 합니다. 만약 지금 자리에서 이 하방의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가장 의미있는 지지가 나와줄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가격적으로 보면 68.5K 부근인데 이런 구간에선 다시 한번 롱 포지션으로 분할 진입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선 자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레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거냐? 왜 이러한 선들에서 지지가 나오고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지, 제가 이러한 채널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주봉 차트로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 차트로 좀 넓게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이렇게 색깔별대로 쭉 선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거놓은 선들이 아닙니다.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채널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들이 나와준다는 건데요. 자, 이러한 채널을 하나씩 좀 자세히 보시면 먼저 이 채널 안에서 이 채널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저항과 지지의 반응들이 나와줍니다. 결국 지지를 받고 이런 채널을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상승, 그리고 다시 이 채널 안에서 저항과 지지를 받아주다가 이 채널을 이탈하면 이렇게 강한 하락, 그리고 또 이 채널 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죠. 지지를 받고 이 채널을 돌파했을 때는 이 126K 부분까지 이 대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도 이 채널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첫 번째 패닉셀이 나와줬던 이 80K 구간이죠. 역시나 이 채널 안에서 지지를 받고 한 차례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돌파에 실패하면서 눌린 후에 이 채널을 이탈하고 지금의 이 6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 이러한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번 126K 부분까지 대상승이 있기 직전의 사이클이었죠. 이 21년도의 고점과 이번 상승장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4년도 3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장기 추세선 채널입니다.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들 안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들이 나와준다는 건데요. 자, 이러한 채널선들이 굉장히 유효한 게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관점 공유 드릴 때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만큼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계속 공유 드리면서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이라도 꼭 차트에 넣으셔서 이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의 대응이 좀 어려우시거나 이 매매는 하시는데 차트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교육과 함께 이 관점 공유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관점 공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시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좀 뒤로 넘기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 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여러분들의 관점이 동일하시거나 진입 관점이 좀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리 와서 숏 포지션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직접 들어가는 포지션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으로는 이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이 목표가 부근인 73K 부근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에서 지지를 확인할 겁니다. 이런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을 진입해 볼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길게 롱 포지션 들고 갈 자리는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이 시드를 지키면서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또한 이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강한 상승의 관점을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유동성이 안 들어와줬기 때문에 저 또한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점이었던 126K 부근부터 이번 바닥으로 나와줬던 60K 부분까지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반드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강하게 바꾼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코인 이렇게 한 번 더 박으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뭐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구 알트코인들 있죠, 흔히 잡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이런 애들은 사실 예전의 상승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ETF 껴있는 종목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크게는 리플까지 이런 종목들은 저점이 나온 순간 유동성이 발생할 때 이때 모아가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자, 뭐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 또한 그런 자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할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 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시드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데 지금까지도 좀 들으시면서 내가 이걸 실시간으로 어떻게 다 대응을 하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저도 당연히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 매번 판단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좀 실전에 같이 쓸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AI 기반으로 만든 자동 매매 보조 지표입니다. 자, 이러한 지표를 좀 키고 보시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데이터 값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복잡한 설정 없이도
현재 거래량과 그리고 이전에 반응이 있었던 주요 가격대, 이런 구간들에 쌓인 거래량 기반의 지지저항 포인트까지 반영해서 이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을 자동으로 시각화해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러한 지표가 굉장히 유용한 게 뭐 이런 장기 추세 채널이나 이런 각종 지표들을 끄고 보셔도 정확하게 추세의 방향성을 맞춰준다는 건데요. 자, 과거 차트에서 좀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떴을 때는 롱 포지션, 즉 상승의 흐름이 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빨간색 신호가 떴을 때는 숏 포지션, 즉 하락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어때요? 일단 보기는 정말 쉽죠. 특히 이 4시간봉 이상의 중장기 구간에서는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뜨고 나서 이 고점까지 비트코인 기준으로 7%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빨간 신호가 나오면서 이 바닥 부근까지 이 7.1%라는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뜨고 8%가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네요. 자, 물론 제가 이 지표만 보고 매매를 하진 않지만 이 지표를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개입 없이 정해진 신호에서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훨씬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 설정 방법과 사용법을 설명한 이 전용 가이드 문서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또한 본인 차트에 넣고 써보실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자동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문구 따로 남겨주시면 이 지표 자료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차트에 넣으셔서 꼭 도움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방의 움직임, 단기적으로는 이 숏 포지션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런 주요 구간들에서 지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할 예정인데요. 결국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시드를 지키면서 저점을 잡는 바닥 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러한 하락의 마지노선 구간에서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강하게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변동성 또한 지속해서 나와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이러한 지표들이나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